4천만 원의 여유자금 없이 베트남 국제결혼 힘들다 4편에서는 전편에 이어 두 번째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드려 볼 텐데요. 이번 사례의 포인트는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가짐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다. 즉, 나의 삶은 나로 인해 만들어지고 또 나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입니다. 자, 74년생 분이셨습니다. 2015년도에 결혼하셨으니 당시 42이었네요. 이분 역시 월급이 200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시설 관리팀에 계셨고 일은 그리 힘들지 않다고 하셨습니다만 입주민 대표와 상하 관계에 있는 걸 힘들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걸어서 갈 정도로 가깝게 사셨던 분이고 어느 날 퇴근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다가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출고일이 이틀 남았을 무렵 수화물 캐리어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제 거 빌려드리겠다고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여름철이었는데 들어가서 유자차 한 잔 드시고 가라고 해서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 수 있고 가스레인지에 올라간 주전자를 잡을 수 있고 현관 앞에 신발을 신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좁은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의 묘사는 좀 그렇고 이 정도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다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유자차를 마시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베트남에서 만날 신부는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신랑 오기만을 기다렸던 상황이고 그게 이틀 후였거든요. 저는 신부가 이 집에 와서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모레 못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신부님 들어오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혹시 그 안에 이사 갈 수 있으신가요? 하고요. 그 당시에는 왜요? 라고 되묻는 신랑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건가? 이곳에 신부가 와서 살기엔 너무 좁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걸까 하고요. 어머님도 함께 사시는데 신부님 들어오면 신혼인데 잠자리는 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집이 좁아서? 라고 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신랑 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어머니 방문을 두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좁기도 했고 숨소리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신랑분이 말씀하시길 집은 좁아도 위치가 좋아요. 파출소 옆에 있고 은행이 3군데나 있고 마트도 가깝고 지하철, 버스 다 걸어서 5분 이내고 등등.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파출소, 은행, 마트, 정류장 다 근처에 없어도 되니까 좀 깨끗하고 조금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은 포기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렸어요. 형님이 이사 간다고 하면 내일 모레 같이 출국을 하고 이사 못 간다고 하면 계약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신부가 오면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신부들이 살고 있는 베트남 시골 집들은 양철로 혹은 나무로 벽이 되어 있고 방도 따로 없이 평상에 이불을 깔고 모기장만 치고 자는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집들이 대다수였어요. 하지만 베트남 집들은 강가를 따라 집들이 지어지기 때문에 앞뒤가 트여 있는데요. 뒤쪽에는 강이 흐르고 배 타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고 앞으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이렇게 양쪽이 트인 구조입니다. 집은 낡았어도 개방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즉 말 그대로 답답함이 없이 사는 구조예요. 그렇게 평생을 뛰어놀며 살던 베트남 신부가 이 집에서 살기에는 너무 답답해서 못 살 거라고 했어요. 여기 월세 20인데 얼마짜리로 가야 하나요? 해서 제가 50 정도면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곳 있던데요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그 몇 달 전에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확답을 받고 결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약속대로 신부님 들어오시기 전에 조금 오래되고 외진 곳이긴 했지만 방 3칸에 큼지막한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시고 나니 어머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하면서 신랑분도 이사하기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분도 전편에 말씀드린 신랑분이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신랑분은 어머님도 모시고 살고
또 술도 좀 좋아하시는 편이었고 당구도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월급은 비슷했지만 지출이 좀 더 많았던 분이에요. 당연히 매달 월급이 남거나 하진 않으셨기에 여유 자금은 없으셨어요. 이분도 똑같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대출받아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으셨고 실제로도 대출을 받으셨었어요. 자, 지금은 월세까지 늘어났고 대출금까지도 늘어났기에 힘드셨겠지요. 근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어머님 모시고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낳으셔서 신부님과 정말 부부 사이좋게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럼 이 신랑분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갔냐면 신랑분 중에서 인력사무소 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나이도 같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저 포함해서 3명이 종종 맥주 한 잔에 당구한 게임 치는 사이였습니다. 두 분은 나이가 같기에 친구가 되셨고 저는 이제 좀 어렸고 주중엔 원래 직업이셨던 아파트 시설관리사무소에 나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새벽 5시에 그 친구가 하는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월 8번을 일을 하셨습니다. 멀고 힘들어도 괜찮으니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일당이 제일 센 곳으로 배정해 달라고 하면서요. 그때 시작한 토요일, 일요일 인력사무소 일당 일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셨고 지금은 빚도 다 갚았고 신부님이 맞벌이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일하러 나가신다고 하시네요. 가끔 동네에서 오가며 만나면 두 부부 아직도 손잡고 다니세요. 그렇게까지 하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던 안 하던 그때의 생활보단 나은 생활이었다고 본인도 판단을 했기에 4년이 넘는 시간을 주말 반납하면서 일을 하셨던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그 신랑분이 좋습니다. 한 번도 짜증내거나 지금의 상황을 한탄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헤쳐나갈 방법을 생각해서 지금껏 그렇게 하고 있을 뿐 그 신랑분에겐 이게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그분은 7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해가며 물론 힘드실 때도 많았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그분은 7년 동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분명 행복하게 살고 계실 겁니다. 자, 이번 4천만 원의 여유자금 없으면 국제결혼도 고민해보자 편은 두 분의 사례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같은 상황 혹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 좋은 결과 혹은 좋지 않은 결과로 내 앞날이 변할 수 있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편부터는 다른 맥락의 실사례담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